다 이제 찾아본 거죠. 실제로 방송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검증이 그냥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 경험적으로 제 생각을 해봐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서울에 지금 15억짜리 집을 부동산 투자하면서 네. 처음에 아파트 하셨어요? 저는 완전 처음에는 빌라. 완전 처음에는. 아 진짜 예. 빌라? 그리고 그거를 사가지고 엄청 고생했었죠, 처음에. 언제요? 예? 제가 그거는 2013년? 막 이때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국경제TV에서 빌라 분양 방송을 했었어요. 신축 빌라? 예, 신축 빌라 얘기를 막 듣다가 네. 제가 그땐 부동산 아예 몰랐거든요. 네.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출연자 중에 누가 돈 벌려면 지금은 빌라를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누굴 만나냐 진짜 지금. 근데 그게 2013년이었는데 그때 돈 벌려면 빌라 사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PD고 아마 여기 PD분들도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 때는 돈에 맞추더라고. 네, 초보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돈을 더 모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들었잖아요. 아 맞아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슨 병신같이 살았지? 내가 돈 얼마 있지? 막 이거 딱 보고 그거에 맞추더라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무슨 빌라 이상한 걸 하나 샀는데 그거를 팔았어요 지금? 그거 지금 팔았죠. 고생했죠. 엄청 고생했죠. 그냥 빌라였는데 그냥 샀다가 2015년, 16년에 팔았어요. 거의 한 5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나? 그리고 저기 그거 같은 경우는 8,000이었나 9,000이었나 해서 7,500에 팔았어요. 5층. 그래서 처음에 한 2천만 원 정도 까먹었죠. 근데 그러면 이 얘기는 아무 데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나 진짜 안 했죠. 왜냐면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할 기회도 없었고. 난 아파트만 하는 줄 알았지. 그 아직도 찾아보면 실거래가가 찍혀 있더라고요. 내가 판 가격이. 판 가격이. 네. 근데 점으로 찍혀 있잖아요. 네이버 가보면. 그치. 한 번씩 보거든요. 사임당님 첫 번째로 성공한 투자가 뭐예요? 부동산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성공한 투자는 그거예요. 실거주? 네, 실거주.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앞에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진짜 내가 사임당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아, 그래요? 본인이 할 수 있었다. 네, 그때 돈도 다 진짜 다 끌어 모아갖고. 그쵸. 저기를 정리를 한 거야. 그 손절을 치고. 그래서 그거 살려고? 네. 내가 잘못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빌라 정리하고, 이제, 그때 사업도 이제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렌탈 스튜디오 할 때. 네. 왜냐면 이제 현금 흐름이 되니까 대출을 내도 되겠다.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대출을 내면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었지만 무리 안 했네. 네,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금을 싹 다 갚을 수 있는 집을 간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좀 벌었었는데 그래도 한 1,000 넘게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 이제 거기가 3억 9천, 4억 이렇게 호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2015년. 근데 그때 원래 매물로 나왔었는데 4억 1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사야겠다. 네이버에서 보고. 왜냐면 그때 저는 사실은 그 건너편에 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 아래가 더 연식이 좋은 그쵸. 지금은 저기가 저렇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다 빌라였지. 그때 제가 그 임장 왔을 때는 막 부서진 데도 많고 무슨 귀신 나오는 것 같이 감정평가 다시 해달라고. 막 현수막 걸려있고. 막 난리였어요. 그래서 그 덤프트럭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왜냐면 저쪽은 또 막 짓고 여기 막 부서져 있고 어디는 아직 막 살고 있고 막 이런 때래가지고 여기를 가느냐 막 고민을 했는데 여기 더 비싸더라고요. 엄청 대단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 갚아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가 그때 갔어요. 진짜요? 간 이유가 부동산 사장님이 더 좋다 그래서 그때 몰랐어요. 팔았어야 됐구나. 팔았어야 됐구나. 근데 왜냐면 그때 4억 500인가? 되게 그때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싸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옹벽 있는 데는 아니었죠? 옹벽 있는 데 아니고 되게 앞쪽 동이었구나. 이제 그 정자 있고. 그래서
바로 주차하고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괜찮겠다. 그래도, 네. 근데 그게 제가 했던 제일 성공적이고 첫 번째 잘한 투자였어요. 실거주가 의미가 있네. 예. 그러고 나서 그걸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죠. 그리고 제가 너나이님이랑 할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에 진짜요? 대한 관점이. 왜냐면 저는 너나이님이랑 방송을 하면 그게 실제 그런지를 검증을 해보니까. 네. 나 통과했어요, 검증.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이게 성과가 날까? 이렇게 하면. 그치, 그건 뭐 실제로 방송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검증이 그냥 됐잖아요. 그쵸. 슈퍼마리오 투자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멀어졌을 그렇지. 때가 아니라 가까웠을 때 점프해야 된다고. 네.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맞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도 틀린 게 없고 경험적으로 제 생각을 해봐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서울에 지금 15억짜리 집을 월급쟁이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으로 살까 그걸?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슈퍼마리오는 맞다. 그래서 이제 슈퍼마리오 방식으로 다 이제 찾아본 거죠. 지금 신사임당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한 90%는 네.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동산인 것 같고. 역시 우리 거야.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를 현금을 가져가고 6대4 정도로 네. 내가 나중에 또 현금이라는 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4 중에 2는 달러, 2는 그 우리나라 원화. 돈. 네, 그렇게 하는 게 뭐 굳이 그렇게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 수익이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환전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대4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르잖아요, 부동산이. 그죠. 그래서 이게 90%가 됩니다. 네. 이거를 내가 그렇게 네.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뭐 전 자산의 90%를 부동산에 넣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얘 비중이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90%가 된 거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최초에 세팅을 할 때는 6대4. 6대4? 왜냐면 제가 아까 뭐 너나이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역전세를 좀 세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쫄아있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역전세가 오는 게 훅 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예. 네. 아니 옆 동네 얘기 같았는데 내가 맞으면 또 얘기가 다르지.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채 있다 그러면 5천짜리 3채 그게 이상한 게 역전세 오잖아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전화 오거든요. 그죠. 나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고. 꼭 나간다 그러죠. 예. 그럴 때. 그래가지고 만기도 남았는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사실상 우리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만기까지 있는 것이 그렇죠. 맞지만 네. 그게 계속 전화 오고 막 이러면 삶의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만기에 어떻게 맞춰야 되고, 그거 일단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찾아오면 그렇게 할게요. 이러는데, 또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또 연락 힘들지. 와가지고, 집주인분도 좀 내놔주시면 안 돼요. 막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복비는 자기가 낼 테니까. 가격 막 내려달라고. 그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5천짜리만 돼도 5천씩 3채 맞으면은 1억 1억 5천이에요. 나 갑자기 1억 5천 어디로 나와? 이제 그런 거를 맞았었거든요. 하락장 얘기인가 보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2018년? 제가 2018년 여름에 그런 거를 맞았었어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비중을 많이 안 올렸었는데, 2019년, 20년, 갑자기.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그때랑 조금 다른 게 들어간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산의 그냥 가격만 올라간 거니까 들어간 돈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뭐 부동산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막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9대 1이지만 현금이 내가 그거 가격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 역전세 나는 바람에 내가 들어간 돈은 좀 더 늘어났잖아요. 빼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돈 비중으로 보면은 그렇게 부동산 비중이 높지는 않고 현금 비중이 더 올라가죠. 뭐 한 40%대까지도.